예, 안녕하십니까. 아, 간이 약해지면 생기는 일,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예, 화를 내는 건 간이 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에 보면 간주노라고 했어요. 노는 화를 내다, 벌컥 화를 내죠. 막 성격.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은 화를 내는 걸 주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서 활동을 하는 그 주된 것은 그 심신의 생리 기능이다. 심신이라는 건 심장을 말하죠. 심장에 신이 붙어 있죠. 신이나 영이나 맨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주인, 내 영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심장 안에 영이 거하고 있고 그 영의 표현 방식입니다. 즉 화를 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욱하는 성격이 있거나 조급하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거나 막 슬퍼가지고 막 울거나 하여튼 정서 변화에 모든 걸 심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그 정서 활동은 주로 기와 혈의 그 정상적인 운행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정서 활동이 사실은 이 정상적인 그 기와 혈을 운행시켜주는 간의 작용, 소설 작용이 영향을 줌으로써 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생리적 그런 기능이 생기는 거죠. 간의 소설 기능이 정상인즉 기와 혈이 조화로운 마음이 조화로워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는 것이죠. 마음이 이렇게 이로써 그 정상적인 활동과 간의 그 소설 작용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기와 혈 운행도 잘 되고 또 반대로 기와 혈이 잘 돼야 또 마음이 편안한 것이고 그렇게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그 정서적 영향을 아주 심하게 받으면 예컨대 일시적인 막 화를 벌컥 내고 이런 일시적으로 간이 실해 간실로 인해 가지고 소설에 잘 안 돼. 뭉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에. 그럼으로써 그 간이 본래 하고 있는 그 소설 기능이 자꾸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음, 우울해. 사람이 우울하고 음식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못 먹고, 어, 그리고 뭐 급격하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면은 간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에 보면 도상간이라 그랬어요. 급격한 정서적 그 변화에 따라서 간이 이렇게 상한다. 쉽게 말해서 화를 벌컥 내. 예, 막 욱하는 성격으로 갑자기. 그러면 표현을 하자면은 내 간을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풍덩 담갔다 빼는 그런 악 영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를 낸다거나 그러면 내 몸이 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폭로, 하나는 울로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이제 폭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화를 급격히 내. 그럭 화를 내고, 그런과 동시에 이 간의 그 기가 위로 상승을 해요. 솟구쳐요. 급격히. 예, 상승할 때, 아주 심한 경우에는 피를 토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또 약해져 가지고, 간주 소설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한 설사를 합니다. 하여튼 상하로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이때 또 위로 급격히 상승하는 길을 따라서 간주풍이라고 했어요. 바람풍. 풍은 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풍, 풍에 집중이 됐다고 해서 중풍 그렇습니다. 중풍이 아주 센 바람이 불면 풍에 집중이 돼가지고 꽈당 쓰러지는 것이고, 약한 바람이면 뭐 고혈압 증상이 생기겠죠. 아주 고혈압 증상이 심하면 뒷목이 뻐근해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심하면 쓰러진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바람이 약한 바람이 불 때는 눈이 어지럽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어지러운 것도 아주 경미하면은 바람이 불 때마다 어찔어찔, 그건 바람입니다. 바람은 CT, MRI 사진 찍어도 안 나타나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유념하고 항상 풍을 조심해야 하고 고혈압을 조심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내, 내 육신이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절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절반이 보이는 거고, 예컨대 나를 말하면 이 몸뚱아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 내 혼백하고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육신이 병들어서 썩어서 없어지면은 육신과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를 주도적으로 내 육신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작동시키는 게 내 영혼, 내 혼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인체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존재, 눈에 안 보이는 존재. 항상 이 세상 만물은 항상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세계까지도 이해해야만이 비로소 이 육신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에 열이 있으면은 풍이 발동해. 풍이라는 건 위로 솟구치는 성질이야. 그러면서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 고혈압. 그렇게 연결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고혈압하고. 그래서 간에 열이 있으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쉽게 화를 내. 네. 또 그래가지고 병이 생기면 그 순환이 문제가 돼요. 열과 풍열이 발동을 하면 위로 다 솟구치면은 밑에 피가 고갈되거나 그러면 소설이 안 돼가지고 기력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간이나 쓸개나 항상 같습니다. 해부를 해보면 이게 쓸개면 아니 간이면 쓸개가 조그맣게 딱 달라붙었어요. 조그맣게 한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쓸개와 간 별도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쓸개 그 경락이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옆구리가 쓸개가 지나는 그 통로야. 쓸개 기가. 그래서 옆구리 밑으로 해가지고 아랫배가 막 당기는 통증이 와요. 이건 영락없이 간쓸개병입니다. 또 쉽게 화를 내고, 화를 내는 병은 그 치료가 어렵다 했습니다. 오로지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의 그 예를 본다면 극심하게 화를 내며 싸운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간의 혈이, 간의 피가 상승하는 그 화학 기운 위로 막 솟구친다고 그랬죠. 간에 열이 있으면서 위로 솟구쳐. 솟구칠 때 풍도 동시에 솟구치고, 이 화학 기운으로 상승되는 길을 따라 어, 화는 양이죠. 피는 음이고, 예, 항상 음이라는 존재는 양을 따라가.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항상 붙어 있어요. 작용할 때도 항상 붙어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화가 위로 솟구치니까 피도 갑자기 간에 있던 피가 위로 솟구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간이 텅텅 비게 되죠. 음, 표현을 하자면 간이 급격히 피가 부족해져요. 아래 다리는 간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아래 다리가 갑자기 피가 부족해지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화를 막 내고 싸우다가 사람이 팍 쓰러져요. 음, 아랫도리가 힘이 다 빠지니까. 그래서 갑자기 아래 다리가 힘이 빠지며 아래 다리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은 풍을 주관한다. 풍이라는 건 간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간주 풍, 간주 상승하는 것도 간이다. 이런 것 중풍의 그 주된 장기가 간이고 혈압의 주된 장기가 간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화를 내는 거, 울로가 있어요. 음. 울이라는 건 뭉치다, 뭐 울체되다, 뭐 그러죠. 울로. 울로라는 건 분하고 화를 나지만 감히 화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 음. 그러면 내부의 그 소설하는 그 작용이 뭉쳐. 그래서 간기, 울결, 간의 기가 뭉쳤다. 이러한 모두 간의 그 소설, 그 병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화를 내는 건 스스로 내 몸을 망치는 것이다. 그것도 거기서 아주 그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다. 어, 혈압이라든가 뒷목박은 아니면 이게 더 심해서 뇌를 팍 때리면은 영락없이 뇌출혈 뭐 이런 거 생겨가지고 꼬당 쓰러지죠. 결국은 내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어지간하면 정서적으로도 예, 최대한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또 하나의 그 특징은 눈은 간하고 연결됐어요. 그래서 눈구멍은 간구멍이다. 간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에 눈물에 나는 것은 간의 액체이다. 어, 눈에 관련된 건 전부 그 답을 간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건 간의 액체가 나오는 것이다. 음, 에, 그래서 눈물은 눈을 따라 나오기 때문에 고로 눈물은 간의 액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눈물은 눈알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눈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눈알을 이렇게 적당히 적셔주고 밖으로 넘쳐나지 않게 해주죠. 그런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눈물은 대량의 눈물을 방출해 가지고 이 이물질을 제거해서 눈알을 청결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병리적 정황하에서는 간의 혈이 부족하면
간에 혈이 부족하면 간에 액체가 부족하다 이해하시면 돼요. 혈이 부족하면 양쪽 눈이 말라. 음, 안구 건조. 즉 눈물의 분비가 부족한 것이야. 따라서 간에 그 혈을 보충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거 뭐 일시적으로 뭐 안구 건조구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려면 간에 피가 충분히 생기는 그런 대추라든가 당귀차라든가 뭐 백작약차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그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간의 풍과 열, 간이 뜨겁다는 얘기죠. 뜨거우면 반드시 풍하고 같이 존재해요. 풍, 열 합해서. 간에 풍열 같은 것이 있으면 항상 눈곱이 껴요. 눈물 흐르는 게 더 많아. 늙어서 눈물 자주 흐리는 경우는 간에 피가 부족해서 허열로 풍열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뭐, 맨날 손수건 들고 살지. 눈물 나니까 또 닦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보혈, 간에 피가 생기는 이런 대추차, 당귀차, 이런 걸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눈곱이 자주 끼어. 눈곱이 자주 끼는 건 그 열증이야. 불을 끄는 그 결명자차를 가끔 잡수면 좋은 그 현상이 올 겁니다.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그리고 간에 피가 뜨거워. 간에 피가 몹시 뜨거워. 그러면 눈이 붉어. 눈알이 붉고 붓고 또 간에 피가 부족해. 간에 피가 부족하면 눈 안에 그 흑화가 어른거려. 흑화라는 건 달팔이 날아다닌다고 그러죠. 한국말로. 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간에 피가 부족하면 날팔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흑화가 생기는구나. 따라서 피를 보충하는 대추, 당귀, 작약 이런 걸 좋아해야 합니다. 원래 간은 그 성질은 조용해요. 원래 원래 조용한데 간이 피가 부족해서 허열이 생기든 아니면 피가 넘쳐서 실열이 생기든 하여튼 열이 생기면 어거지 말을 해. 억지 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어, 막 무슨 뭐에 그 놀란 것처럼 막 소란스러워 하는 언행이. 그리고 손과 발을 가만 놔두질 않아. 예, 열이 많다는 얘기예요. 손발을 가만 놔두지 않고 누워서도 안정을 넣지를 못해. 음. 그래서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막 발을 흔들고 막 그러죠. 그런 건 전부 간에 열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 평소 행동하는 것도 손발이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뭐 꼼지락거리고 뭘 만지하고 다리를 떨거나 흔들거나 이게 전부 간의 열입니다. 또 간에 열이 많아서 그게 오랜 동안 있으면 간에 열이 뭉쳐. 그러면은 이렇게 옆구리가 아파요. 옆구리는 간질게 다니는 통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랫배 불알 줄기가 당겨. 이렇게 아픈 것을 이름에서 태산불알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태산불알의 근본 원인은 간 내부에 습과 열이 많다. 습과 열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태산불알을 좋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간이 차가우면 담이 생겨가지고 가슴이 그득해 답답하고 또 맑은 물을 토하고 간이 차가우면 간기가 부족해서 소설 작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소설이라는 건 소통시키다, 발산하고 빼주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소통하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또 신선한 채소를 먹기를 싫어해. 아주 심하면 오줌을 참지 못하고 줄줄줄 새. 혹은 아주 심한 설사를 하거나 무릇 냉증은 다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의사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간다면 치료 못할 게 없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